우리 전 여의도 연구원의 우리 이동호 부원장님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월 7일 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용수라는 할머니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정신대, 다시 말하면 위안부의 피해를 당했다고 일제히에서 강제로 끌려가서 성노예로 본인이 착취당했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주제로 미국까지 갔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집회에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자회견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수요 집회는 증오와 상처만 가리킨다.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수요 집회를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차례 지적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 할머니를 이용해서 지난 시기에 있었던 불행했던, 그리고 그 내용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몇 가지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한국과 일본의 그 모든 것들을 증오하도록 한국과 일본을 관계를 틀어놨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대에 피해를 당했다는 할머니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귀한 돈과 시간을 쓰지만 집회는 증오와 상처만 가르쳐서 이제부터는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소통하고 왕래하면서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정대협에 수십 년간 이용만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성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현금이 들어온 것은 알겠는데 그 기금이 들어오면 할머니를 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윤미향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더 웃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쓴 것 중에 겨우 3차례만 썼습니다. 그것도 한 번은 1억 준 것은 그 일본에서 준 100엔, 이게 10억엔,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받지 않기로 한 사람을 그 당시 국민들이 주자라는 그 모금운동을 벌였고, 그 모금운동이 일어나고 준 것 말고는 실제로 그동안 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동안 위안부 문제는 주사파들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상징적 도구였습니다. 주사파들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를 당했다는 할머니들을 앞장세워서 전 세계를 돌면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라는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매주 수요일마다 어린아이들을 동원해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과 일본은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이 반일 감정을 추스리고 있는지, 반일 감정을 부추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왜 반일 선전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1975년 2월 17일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집회에서 남조선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위 각근 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유지되고 있다. 사람이 머리에 쓰는 가시 머리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끈이 이쪽에서 연결하는 끈과 이쪽에서 연결하는 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끈 중에 하나만 잘 나가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듯이 남조선 정권도 미국과 일본이라는 끈 중에 하나만 잘 나가면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1975년도 2월달입니다. 김일성의 지령입니다. 김일성은 남조선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두 끈 중에 하나만이라도 잘라내기 위해서 끈전선을 써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금 그 뒤에 그 나오네요. 저 할머니가 이용수라는 할머니입니다.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92살이 맞냐?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진술에 보면 그 윤미향이 한 진술을 보세요. 맨 처음에 그 저 이용수라는 할머니가 전화 왔을 때 자기가 들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피해를 당한 게 아니고 자기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그 윤미향 얘기가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이용수라는 할머니 얘기도 지금 한 3차례 바뀝니다. 말이. 맨 처음에 돈을 보고 갔다고 이야기했다가 하여튼 여러 3차례 바뀌는데 어쨌든 저는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저들은 저 사람을 이용해서 일본과 대한민국의 철천지 원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김일성의 각군 전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선 한국과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물론 저는 일제 36년은 정말 치욕적인 우리 한반도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치욕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조선이 패망하기 전에 조선 한반도 전체를 지키는 군이 8,900명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일본은 수십만 대군이었어요. 그런데 한반도 조선을 지키는 군대가 중앙군, 지방군 모두 합쳐서 8,900만이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백입니까? 저는 일본의 침략 정말 규탄하지만 그 조선을 이끌었던 그 조선의 지도층이 그 패망의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조선의 지도층에 대해서 패망의 책임을 돌리지 않고 일본만 욕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36년의 그 치욕적인 것은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도 자유민주 공화국이고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일본과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은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민족이라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수백만이 죽게 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공산 전체주의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나라예요.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정치체제상 도대체 같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남한의 주사파들은 이 북한과 무조건 한민족이라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과 우리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서로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그 일본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우리는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계획 5027이라는 작전계획이 있습니다. 이 작전계획은 한미연합사에서 발전시켜 놓은 것입니다. 만일 북한군이 지금 그 대한민국을 침범하면 이렇게 됩니다. 90일간 주한미군하고, 지금 현재 주한미군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과 우리 한국군이 90일간 버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미국 본토에서 69만 명의 지상군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2,000대의 최첨단 항공기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항모를 비롯한 200대의 함선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진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범하려면
세계 최강의 미국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북한은 나라의 국시가 남한을 혁명화하겠다는 게 자기들의 나라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 볼 때는 지금 남한을 혁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뭡니까?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떼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미했잖아요. 걸핏하면 미국이 조그만 실수를 가지고 이들은 했잖아요. 광우병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국과 관계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왜 그럴까? 지금 미국이 한국에 전쟁이 벌어지면 90일 내에 날아오려면 지금 그 69만 명과 2,000대 그 다음에 수백 대의 항공모함이 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것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보급 물자가 있어야 됩니다. 포탄도 필요할 거고 미사일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일본에 있습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안보를 지키는 미군의 가장 중요한 보급 창고가 일본에 있어요.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주한미군이 붙으면서 어때요? 일본에 있는 그런 무기와 그 다음에 여러 식량과 여러 보급물들을 가지고 북한과 싸우는 겁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 볼 때는 남한을 혁명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미국을 우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 또 어디에요? 일본하고 관계를 끊어놔야죠. 이게 김일성의 가끔 전술입니다. 여러분 또 이상한 거는 윤미향이라는 당선자 이번에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윤미향은 당선자란 그 남편은 김삼선이라는 사람인데 남매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입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본의 조총련한테 돈을 받아서 공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윤미향의 남편입니다. 윤미향 또한 전국 주사파예요. 여러분 정신대 문제가 윤미향이나 이런 사람이 주사파가 나오기 전에는 정신대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60년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70년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사파가 창고라 시한 80년대 중반부터 이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불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명계 취향으로 갔고 지금 이제 이렇게 더 간다면 우리는 일본과 국교 단절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사파의 그리고 김일성의 가끔 전술이 대한민국에 먹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선거 부정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을 통해서 거기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한 주사파들의 전략 전술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과 멀어지고 있고 일본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제의 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마침 다행히도 그 내부에서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미향이라는 여자는 아주 웃기는 여자입니다.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딸은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여자. 이런 위선들은 대한민국 주사파 좌파들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만드는 거짓의 가장 큰 산 중에 하나가 이 위안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주사파가 만들어놓은 거짓의 산들을 우리는 진실로 무너뜨리고 이겨내서 주사파에게 뺏겼던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다시 되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우리 이동호 본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죠.